현재 태국에 단단히 돌아선 한국 정부로 인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그의 가족들까지 엄청난 생활고를 겪으며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합니다. 태국인들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선량한 외국인들을 향한 독재 국가의 인권유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20만 명을 모두 태국으로 강제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태국 정부는 갑작스런 불법 체류자들의 대거 귀국 움직임에 말 그대로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태국의 대표 언론사 방콕 포스트의 기사에 따르면 패텅탄 시와나트라 총리는 내일 새벽 긴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태국과 한국 간에 이런 비극이 벌어지게 된 계기는 바로 태국 SNS에 한국을 거부하자는 뜻의 밴 코리아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나서부터입니다. 한국 법무부가 태국의 불법 노동자 문제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기 시작한 것이 고의적인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한국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태국의 불법 체류자를 거르기 위해 심사가 여전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내세우는 데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 통계에 따른 2019년에서 2024년까지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를 보면 불과 5년 만에 무려 8배 가까이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불법 체류자들이 조용히 일만 하다 태국으로 돌아갔다면 한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내에서 마약 공급, 유흥업소, 강도, 살인, 절도 등 온갖 범죄란 범죄들은 다 저지르고 다닌다는 것인데요. 올해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입하여 직접 투약하거나 공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 숫자만 벌써 1,500명에 이르니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2018년에 한국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다 다른 한국인들에게 필로폰, 코케인들을 상습적으로 공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태국인 A씨는 왜 불법으로 마약을 공급하고 투약하였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한국인들이 태국인들에게 차별적으로 시키는 노동이 너무 고돼서 피곤함을 덜기 위해서 시작하였다라는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하였죠. 태국 불법 체류자 문제는 마약뿐만이 아니라 불법 유흥업소 같은 음지에서의 활동도 큰 문제였는데요. 최근에는 영등포구의 마사지 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불법 체류 태국인 무려 24명이 검거되는 일도 벌어졌죠. 심지어 이들은 2018년부터 올해 2024년까지 관광비자로 무려 6년 동안 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태국 유명 가수 암추띠마의 내한 공연장 앞에서 태국인 불체자들이 대거 체포되는 사건이었죠.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의 한 클럽에서 내한 공연을 벌였다는데요.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은 공연을 관람하려고 모여있던 불법 체류자 130여 명을 적발했고 그 즉시 추방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죠. 이처럼 한국의 불법 체류가 늘어난 만큼 범죄도 함께 따라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를 보실까요? 지난해 태국인 피의자는 총 34,511명으로 그 숫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공급이 1위, 그 뒤로는 살인과 강도, 폭력, 절도 등 4대 범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태국 불체자들은 국가 지역별로 규모를 조직화해 마약을 거래하고 도박장과 불법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독 태국 불체자들의 마약 범죄율이 높은 이유와 우리가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특히 더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태국이란 국가적 특성에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국가이며 2022년에는 대마를 아예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등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국가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또 필로폰과 카페인 등을 섞어 만든 미친 약이라는 뜻의 야바가 일반 대중에게도 흔히 퍼져 있을 정도로 마약 중독이 국가적인 문제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서 자국에서 다양한 경로로 마약을 수급한 태국인이 야바를 들여와 한국에서 고가에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2023년 태국에서 한국으로 유통되거나 세관에 적발된 야바의 압수량만 무려 168kg, 2022년에 적발된 50kg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해 10월,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초를 택배로 받아서 부대 안에서 나눠 피운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올해 6월 달에는 중학생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복용한 채로 등교를 해 복도에서 비틀비틀거리는 영상이 퍼지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죠. 어느새부턴가 우리 사회의 마약이 정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의 90%는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마약의 나라가 잠식되어 버릴 처지에 한국은 그야말로 태국 불법 체류자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대다수가 대포폰과 차명 통장 등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다른 국가에 불법으로 들어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도 이를 방관하는 것도 모자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태국 여행사 협회 부회장은 일본의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과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더 낫다. 한국은 솔직히 현실에 비해 너무 과대평가된 국가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시민들까지 분노하게 만들었죠. 사실 태국인들이 이렇게까지 기세등등하며 한국을 만만히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몇 년간 중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태국 정부는 올해 초부터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하였으며 급기야 올해 3월부터는 태국과 중국 간의 영구 상호 비자 면제가 실시되면서 내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무려 8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를 다 내쳐버려도 중국인들이 본인들을 서포트해줄 것이라 믿는 것인데요. 그러나 과연 이러한 희망들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그동안 어느 국가를 봐도 중국인들이 판치는 나라가 이익을 본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았을 땐 당장이야 사람 수가 많으니까 경제가 활기를 띠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중국인들이 정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모두 봐왔습니다. 대림역, 안산, 신림역 등 전국 곳곳에서 칼부림 일으키고 몰래 건강보험 무임승차는 덤, 부동산까지 개입해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있죠. 요즘 유행하는 마라탕이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어느새부턴가 한국에 들어와 우리나라 학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마라탕집 80% 이상이 다 조선족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국인들한테는 레시피도 지점도 절대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들어가는 식재료들 모두 중국산 식재료에다 위생 상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마라탕 절대 쳐다도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국에 자리 잡고 더럽게 장사해서 돈이란 돈은 다 쓸어가 놓고 정작 한국에서 뭐 구매할 때는 다 위챗페이로 거래하니까 우리는 중국만 공짜로 배불려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존재들이 바로 중국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국가와 손을 잡는 국가가 태국이니 중국이나 태국이나 또이또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그냥 태국인들과 함께 중국인들까지 한꺼번에 추방해버렸으면 좋겠네요. 먼저 관계를 끊어주신다는데 그래주면 땡큐가 아닌 떼땡큐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대한TV였습니다.